전체 인구의 97%에서 99%가 자산의 50% 또는 전부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투자의 시기다 라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산 규모가 커졌으니까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거품이 낀 시기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채로요.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지표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좋지 않다라고 나타내는데요. 실물 경제는 바닥이고 양적 완화와 저금리로 자산 시장에는 거품이 잔뜩 끼어있죠.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정부들은 빚더미에 살아갑니다. 세계 1년 GDP보다도 지금 부채가 3배 이상인데요. 이자가 낮으니 나라들도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앞으로 평생 다시 이자는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졌습니다. 1%가 올라가는 날에는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국가의 빚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장, 인플레이션, 파산, 화폐개혁, 그리고 전쟁. 성장은 지금 어렵고 정부가 바라는 적당한 인플레이션도 안 나오고 문명의 시대에는 쉽게 전쟁은 말도 안 되니 독일의 경제 전문가 마크 프리드리히가 말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파산, 화폐개혁으로 갈 것이다. 마크 프리드리히는 독일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면서 인지도를 높여왔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정부 지원 관련 TV 토론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돈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하면서 참석한 독일 장관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죠. 책들도 많이 저술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책, Der größte Crash aller Zeiten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하면 사상 최대의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크 프리드리히에 따르면 먼저는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이미 찾아왔죠. 이자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것도 이미 찾아왔죠. 유로 기준금리는 0%인데 마이너스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돈의 흐름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실물 경제가 안 움직이죠. 오히려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서 버블을 계속 만들어내고요. 절름발이 좀비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BIS에 따르면 현재 유럽 회사 중에 15%의 회사가 저금리와 정부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좀비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금리를 1%라도 올려서 얘네들이 파산하면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은행들도 파산하고 나라가 부도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생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5번째로 정부들은 중앙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낼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이 기억나실 겁니다. 1923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었죠. 제가 한때 우표 수집을 했었는데요. 그때 2조 마르크짜리 우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당시 1kg 소고기 값이 5조 마르크였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짐바브웨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었죠. 근데 그럼 빚도 껌값이 되는 것 아니냐? 집을 융자로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 융자도 더 싸지는 것 아니냐?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을 보면 정부가 개입해서 집 융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으로 계산돼서 오히려 집들이 엄청나게 경매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마르크 프리드리히는 빚을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하라고 합니다. 7번째로 주식은 바닥. 주식은 지난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80%가 떨어질 것이고 전체 인구의 97%에서 99%가 자산의 50% 또는 전부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겨우 몇몇의 준비된 사람들 말고는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주식에 지금 버블이 많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서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냈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S&P 500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스탑앤로스 손절매를 마이너스 15% 또는 20%에 설정해 두셔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땐 이미 늦습니다. 결론은 너야 스타트가 온다는 것인데요. 국가가 파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프리카는 이미 시작됐죠. 잠비아가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면하기 위해 화폐를 개혁할 것입니다. 물론 화폐 개혁은 우리들의 자산을 또 날려버릴 것이라고 하네요. 독일은 지난 200년 동안 7번의 화폐 개혁이 있었죠. 31년에 한 번꼴이었는데요. 1948년에 독일이 라이히마크에서 deutsche마크로 화폐 개혁을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산은 100 라이히마크에서 6.5 deutsche마크로 바뀌었고요. 빚은 100 라이히마크에서 10 deutsche마크로 바뀌었습니다. 즉 빚이 53.85%로 더 크게 계산된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도 프리드리히가 가장 빚을 먼저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준비된 기득권 세력들만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가올 금융위기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마크 프리드리히는 금융위기는 이미 왔고 내년에 터진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으로 돌아가야 하냐? 스위스 프랑크로 바꿔서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냐? 이것도 사실 옛날 얘기죠. IMF가 말하길 전 세계에서 현재 제일 빨리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 스위스 은행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UBS 은행도 경영부진으로 정부 돈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결국 독일 사람들은 카르마, 업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돌아온다 라고 은근히 스위스 무너지는 것을 즐기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 스위스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금 세탁, 검은 돈 때문이었으니까요. 라고 UBS 셰프 세르지오 에르모띠가 얘기했었죠. 아무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마크 프리드리히가 말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은 독일 경제 전문가가 바라본 금융위기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화폐 개혁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독일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이고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이것은 한 경제 전문가의 전망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요즘은 아쉽게도 대세가 된 듯 하기도 해요. 마이클 버리 기억하실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지난 금융위기를 내다봤었죠.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곧 폭발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반대 투자를 예측해서 유명해진 해치펀드 매니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에서 우리는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